안녕하세요. 고라이키의 고라니입니다. 소련 말기부터 러시아는 눈 내리는 나이지리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한 국가로 유명합니다. 당연히 국방비리도 만연해 있으며 이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오늘은 전쟁에 영향을 준 러시아의 어처구니 없는 방산비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방산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선정 기준은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영향을 준 사건들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슬론 스캔들입니다. 2012년 러시아의 방산업체 자슬론사는 드로틱디라 불리는 항공기용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낙찰받았는데 8억 루블로 2012년도 기준으로 2,600만 달러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낙찰 후 2013년까지 개발이 지지부진하였고 러시아 국방부는 2016년 드로텍 프로젝트를 중앙과학연구소로 이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자슬론사의 기존 개발 진행 관련 정보를 넘기라 요청하고 자슬론사의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그러나 사무실에서 발견된 건 고작 고물 노트북 2대와 파손된 미사일과 핸드폰, 망원경뿐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러시아 정부는 부랴부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였고 입찰에 관여했던 협력업체들의 주소를 확인해보니 엉뚱하게도 러시아 사마라시의 공중화장실로 주소가 기입되어 있는 등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나마 이 조사도 입찰 후 4년 뒤에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스노우볼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제압 못한 원인 중 하나가 되어 상당수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 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오버런 서비스 스캔들입니다. 해당 스캔들은 최근 사건 중 가장 대중에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오버런 서비스는 군용 항공, 무기, 장비 관리와 통신 보안 장비 개발 및 정보 보안, 군 주거 시설까지 담당하는 광범위한 사업 분야를 자랑으로 하는 방산업체입니다. 2011년 오버런 서비스의 이사급이었던 예부게니아 바실리에바는 국방부의 재산 담당을 겸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국방장관이었던 세르듀코프와 내연 관계였고 그녀는 이를 이용하여 러시아 국방부 소유 토지를 자사인 오버런 서비스를 이용하여 말도 안 되는 헐값에 구입한 뒤 주변 지인들에게 팔아넘기고 뒤에서 리베이트를 챙긴 사건입니다. 러시아군은 이 사건으로 군사 건물을 지을 부지가 없어 여러 부대가 숙소도 없이 한겨울에 막살을 치고 생활하게 되었고 러시아 법원 추정 유화 6,400만 달러의 손해 추정액이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버런 서비스는 다른 횡령 혐의로도 기소당합니다. 돼지 같은 놈. 2011년 이탈리아산 장갑차인 200호를 57대를 구입했는데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앰뷸런스 색깔로 차량을 도색하고 의료 장비를 가득 실어 수입한 뒤 자국에 들여와 도색을 지우고 러시아 국방부에는 관세가 포함된 정가로 판매하여 이화로 약 49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입니다. 2012년 오버런 서비스의 행태가 발각되고 당시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세르듀코프는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오버런 서비스는 이후 2014년 간이전이란 사명으로 변경하여 당시 재직했던 직원들은 여전히 군조달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군의 보급 시스템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아르마타 공장 건설 자금 횡령 스캔들입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전차 플랫폼인 아르마타 프로젝트 중 대표 전차인 T-14는 올해 양산이 예정되었지만 현재까지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2013년부터 무려 8년 동안 약 60억 루블의 공장 건설 자금을 중간에서 횡령해서 공장 건설이 늦어져 양산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T-14는 결국 투입될 수 없었고 러시아는 결국 기존의 3세대 전차를 투입합니다. 문제는 T-90, T-72, B-3, T-82 빠른 속도로 소모되자 T-14 생산을 위해 기존 3세대 전차의 생산량을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작금의 상황 때문에 전차랑 원활한 보급이 불가능해져 2세대 전차였던 T-72A가 투입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투식량 횡령 스캔들입니다. 러시아의 전투식량은 페트로 포로셴코 동영상을 보셨다시피 여전히 깡통에 불을 지펴서 조리하는 과거 소련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해당 방식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레트로트 방식으로 새로이 개발되고 생산된 전투식량이 보급계통에서 횡령되어 이베이 같은 온라인 쇼핑몰 및 러시아의 슈퍼마켓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병사들은 개선된 전투식량을 받아보지 못해 오래된 과거 방식의 전식을 먹게 되었고 전쟁 발 바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포획하여 군수물자를 조사해보니 유통기한이 7년이 지난 2015년도까지인 제품부터 무려 20년이 지난 유통기한이 2002년까지인 식량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군의 밥차를 노획하니 고작 양파, 병조림 피클, 쌍랑 감자만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실한 러시아군의 장비 상태입니다. 앞서 다룬 전투식량 횡령 문제처럼 현재 러시아군의 최신 제식 장비인 6B-40번대 방탄복과 6S-H-112 전투조끼와 6B-47 전투 헬멧 등을 서방의 여러 애프터마켓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전투장비마저 보급계통에서 횡령되었다는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제대로 된 신형 무장을 갖추지 못해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사용했던 고시고르카 전투복과 마찬가지로 소련 때 제작된 SSH-68 헬멧에 6B-47의 커버를 씌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술 더 방탄복의 핵심인 총알을 막아주는 플레이트가 빠진 불량품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산 짝퉁 타이어 사용입니다. 군용 차량들은 민간 차량보다 더욱더 혹독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하중이 더 무겁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로 신뢰성이 높은 미쉐린 같은 브랜드의 정품 타이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국방비리로 예산이 빼돌려져 4분의 1 정도 저렴한 중국산 짝퉁 타이어가 장착되었다는 정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이동 중 수시로 차량의 타이어가 고장나 러시아군의 이동에 발목을 잡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 기존 군 장비의 노후화와 부실함이 더해져 환장의 대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준 방산비리를 다뤄보았습니다. 과거 국내에서도 군납비리 스캔들이 터지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지만 러시아의 방산비리는 이번 전쟁으로만 범위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하기로 한 공장이나 시제품 자체가 거짓으로 신고되는 등 일반적인 국내외의 비리보다 스케일의 차이가 타이 추정을 불허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누적되자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엄청난 군사적 체급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고라위키의 고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